안녕하세요. 오늘은 평범한 은행 창구에서 시작된 믿었던 사람의 충격적인 배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닙니다. 노인을 노린 금융사기, 그리고 돌아가신 친구의 아들이 저지른 배신의 실화입니다. 74세의 박 어르신은 평생을 떡집을 운영하며 가족을 키워온 성실한 분이었습니다. 그에게는 40년 넘게 함께한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. 바로 같은 동네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던 김 사장이었죠. 두 사람은 매일 저녁 한 잔씩 기울이며 인생을 나누던 사이였습니다. 그러다 10년 전 김 사장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. 김 사장에게는 지훈이라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. 당시 18세였던 지훈은 아버지를 잃은 충격에 방황했습니다. 그때 박 어르신이 나섰습니다. 지훈아, 내 아버지가 없어도 내가 있다. 언제든 힘들면 아저씨한테 와. 박 어르신은 지훈을 친아들처럼 돌봐주었습니다. 학원 강사로 취직할 때도 연애 상담을 할 때도 항상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. 지훈도 아저씨 대신 아버님이라고 부르며 친부 못지않게 따랐습니다. 10년이 흘렀습니다. 지훈은 28세가 되어 동네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었고 박 어르신의 일상은 늘 단순했습니다. 새벽에 일어나 떡을 만들고 가게를 열고 장부를 정리하고 오후가 되면 은행에 들러 통장을 확인하는 것. 이날도 어김없이 박 어르신은 하루 매출을 정리한 후 은행으로 향했습니다. 오늘도 그럭저럭이구나. 이제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나 하고 와야겠다. 가게 문을 잠그고 나서는 그에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아버님, 안녕하세요. 바로 지훈이었습니다. 박 어르신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. 아이고 지훈아, 오늘 수업은 끝났나? 네, 막 끝났어요. 어디 가세요? 은행에 좀 들렀다 오려고. 통장 정리할 게 있어서. 그런데 이날 지훈의 제안은 왠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. 저도 볼 일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? 박 어르신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. 설마 친구의 아들이 5년간 친아들처럼 키워준 그 아이가 자신을 속이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. 은행 앞에 도착한 두 사람. 지훈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.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박 어르신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. 아버님, 저는 잠깐 용무가 있으니까 먼저 들어가세요. 응, 그래. 천천히 해. 박 어르신이 은행 안으로 사라지자 두 명이 수상한 남자가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. 준비됐나?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. 지훈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. 네.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? 아버님은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신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? 너 빚 얼마인지 까먹었나? 3억이야, 3억. 지훈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투자 사기에 빠져 거액의 빚을 진 지훈.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믿어주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. 아버지의 친구이자 제2의 아버지 같던 박 어르신을 말입니다. 은행 창구에 앉은 박 어르신. 평소와 같이 통장을 내밀었습니다. 과장님, 통장 정리 좀 해주세요. 지훈이도 같이 왔는데 얘는 제 친구 아들이에요. 아, 그러시군요. 신분증도 함께 주세요. 그런데 이상했습니다. 김 과장이 컴퓨터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. 박 선생님, 혹시 최근에 대출 신청하신 적 있으세요? 대출요? 아니요, 전혀요. 지훈이도 알잖아, 내가 빚내는 거 제일 싫어한다고. 김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. 선생님 명의로 신용대출이 신청되어 있네요. 그리고 신용카드도 여러 장. 심지어 대출 승인까지. 박 어르신은 어리둥절했습니다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내가 언제 그런 걸. 김 과장은 재빨리 메모지에 글을 썼습니다. 평상시처럼 행동하세요. 그 순간 박 어르신의 세상이 흔들렸습니다.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명의가 누군가에 의해 도용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. 박 어르신이 메모를 보고 몸을 돌리지 않은 채 주변을 살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. 대기석에 앉아 있는 지훈, 그리고 그 옆에 두 명의 수상한 남자들. 친구의 아들로 5년간 친아들처럼 키워온 그 아이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.
김 과장이 112에 조용히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. 네, 112죠? 금융사기 신고입니다. 피해자는 70대 어르신이고 가족관계 사기로 보입니다. 네, 지금 당장 와주세요. 대기석의 지우는 불안해하며 박 어르신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. 잠시 후 은행 문이 열리며 경찰관들이 들어섰습니다. 은행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. 형사들은 곧바로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. 김지훈 씨 맞습니까? 네, 맞는데요. 무슨 일이세요? 당황한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. 사기 및 명예도용 혐의로 체포합니다. 그 순간 지훈이 소리쳤습니다. 잠깐만요. 저는 그냥 잠깐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. 아버님 같은 분께 피해를 주려던 건 아니었어요. 박 어르신이 천천히 돌아보며 지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. 그 눈빛에는 배신감, 실망감,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듯한 깊은 슬픔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. 경찰서에서 진행된 조사를 통해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. 박 어르신의 무한한 신뢰가 죽은 친구에 대한 의리가 오히려 지훈의 범죄를 가능하게 한 가장 큰 무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. 친구의 사진을 보며 그가 말했습니다. 그래도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을 거야. 지훈이도 언젠가는 정말 뉘우치겠지. 여러분,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즐겁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.